미중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전화가 오자마자 정부가 매우 그동안 좀 생소했던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두 개 국가로 인정을 하고 공존하고 가자라고 하는 통일백서를 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기정사실화했죠. 헌법을 개정하고 영토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해서 상호 존중과 대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기레기들이나 미친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을 포기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잠깐 통일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웃긴다요. 니들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통일했다고. 근데 이 평화공존 3원칙은요, 무려 1991년도에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조를 계승을 하는 평화공존 3원칙을 이 통일백서에 담았습니다. 35년 전부터 남북 연합으로 해갖고 남북 간의 연합국가로 가든가 아니면 두 개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갖고 경제적 그다음에 소통적, 그러니까 왕래와 서신 왕래와 자유통행, 경제 공동 안보를 하자라는 게 이미 35년 전에 기본 계획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해놓고도 양쪽에서 진척이 그동안 서로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평화 공존을 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불안한 거야. 경제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야, 문 열어주면 내가 너 친하게 지낼 테니까 문 열어줘 하는데 문 여는 순간 얻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늘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야, 경제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 재래식 전력으로는 절대 한국을 못 이겨. 그래서 비대칭 정력으로 없는 살림에 핵 개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기본 합의서 기조를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고 적대행위 불추진, 적대행위도 하지 않는다. 근데 그동안의 이명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했어. 자기네. 그러니까 노태우가 만든 정책을 이명박과 박근혜가 전부 방해해서 윤석열은 전쟁까지 뒤로 물린 일으키려고 거예요.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노태우 정부가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었어. 그리고 전향적이었고. 그렇죠. 러시아하고 거래도 텄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양쪽의 휴전선 100km까지는 무장하지 말고 비무장으로 비우자라고 하는 그거를 이미 35년 전에 해놨다니까. 근데 이걸 다시 들어가서 채우고 다시 들어가서 철책 세우고 다시 남북 군사 관계 만들고 그냥 해놨던 GP부터 철수했던 포들까지 전부 다 이게 밀고 올라오게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 정권 압박과 핵 억제를 강조하면서 주도적 통일 비전을 내세우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런 전쟁하겠다는 소리. 두 번만 담대했다가는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 아주 그냥. 김건희하고 그때 건진법사가 아니라 누구야, 그 펄보 할아버지. 하도 요새 안 나타나니까 건진은 천공. 천공 할아버지가 걔 할아버지도 아니잖아. 그지? 나이도 아직 50대야. 이 천공이가 그때 당시에 천공이 그 강의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북한을 궁지로 몰아갖고 결국 선제적으로 도발을 해갖고 한 대 맞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전쟁이 나갖고 한 대 쳐맞은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갖고 북한을 깔끔하게 밟아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건진의 통일학이었거든요. 천공에.
천공에. 천공아, 그러면 일단 한 대 좀 쳐맞아 볼래? 네가 니네 정신이 니네 집에서 맞아봐봐. 네가 나. 너부터 조금 쳐맞자. 그럼 네가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천공아. 그래서 지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북한의 공격을 받으려고 했던, 선제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통일 대통령으로 가는, 김건희가 차기의 통일 대통령으로 하는 길이었던 거야. 먼저 쳐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러고 나면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대놓고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이 짓거리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도로 다 끊고 철도 다 끊고 지피 도로 세우고 포들 앞으로 다 끌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저 새끼는 진짜 미친놈이다. 이러고 생각을 했겠지, 김정은이 봐도. 지금 김정은이가 막 부러워 죽어요. 한국의 방산 강화가.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신형 자주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다 155mm가 대세인데 105mm 포 구경에 북한산 신형 자주포를 공개를 했어요. 105mm 포신도 짧은데 지든 저거 60km씩 날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 포를 보여주면서 대부분 자주포를 우리가 이렇게 홍보할 때 어떻게 해요? 포를 퐁퐁 퐁퐁 쏘는 쏘잖아. 모습을 네. 보여주잖아. 퐁퐁. 한 번을 총을 안 쏴. 포를 안 쏴. 응? 그래서 저 자주포는 공갈포다. 쏘면 포신이 찢어지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155mm라는데요. 아니 105mm래요. 155mm라고 주장만 하고 음. 실제 포탑은 105mm 그 포신을 다 달아놨다니까. 저거는 아마 재고들을 재고 부품을 만들어 갖고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일종의 사기가 아니냐, 페이크 무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휴전선 인근에다가 쭉 배치를 해갖고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러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짓 할 때는 준비를 좀 해갖고 와, 준비를 좀, 그 포신도 제대로 쏴보지도 못할 포탄도 제대로 없는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 105mm 포, 이거 뻔히 사진 보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155mm라고 사기치지 말고, 아무튼 이럴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을 지금 북한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의 킬체인을 우리가 스스로 완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위성을 통해 갖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데다가 국산 그 중고도 무인 정찰기들이 상시에 떠 있으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뭐든 걸리기만 하면 바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최신 현무 미사일들을 쫙 깔아놨잖아. 지금 7,000기가 넘게 배치가 됐단 말도 있고, 무슨 아스날선이 이미 만들어져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도 있고, 그냥 온갖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력으로는 북한이 우리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흡수 통일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 약속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말만으로는 못 믿으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누가 이렇게 보증을 서줬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런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남북이 해결을 하라라는 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대한 조치가 정말 절묘하게 미중 회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 두 국가 체제, 그러니까 평화로운 두 국가의 공존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복경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에 대한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어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쪽 어저께 기사에도 나왔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동안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우리도 안 가질 테니까 니들도 갖지 마라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였는데 이미 북한이 가져버린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한반도로 안 하고 북한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북한을 확실하게 비핵화 시키든가 못하면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더욱 새로운 외교 카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아도 핵에 준하는 응징보복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무5 4개만 묶어서 쏴버리면 핵폭탄보다 더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재래식 무기로는 최고의 어떤 그 미사일이 현무5 아니겠습니까? 네. 무려 그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 안에 들어간 게 그거예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렇죠. 우리 예. 통일백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백악관 팩트시트에서. 근데 사실 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으로 축소시켜가지고 비핵화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결코 비핵화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또는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한 협상이 문제가 생기거나 길어지면 이거 자체적인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가능한 여지가 이 발표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핵무장 사실상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핵 잠수함 가지면 그렇죠. 비핵화가 아닌 거잖아. 그리고 비핵화는 아닌 거잖아. 우리가 자체 농축을 안 해서 쓴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직접 농축해서 만들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2, 3개월 안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기술적 재능 그리고 엄청난 플루토늄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아유, 예. 그리고 뭐, 지금 다들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 댓글에서 지금 이러다가 영국 분단될까 걱정입니다. 저는 한민족의 이 DNA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는 행동 보면 역시 한민족인데 하는 부분들이 사실 북한에서도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또 언제부터 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또 나눠서 산 역사도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절반 이상은 또 나눠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이좋게 살았다니까. 나눠져 살았어도 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러면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 어차피 그 정권은 오래 유지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때가 되면 통일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북한만의 핵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나중에 네.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북한에 관광 가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일하고 우리 사람들이 올라가서 일하고 북한 자원 개발해서 같이 팔아먹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계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처럼 크게 무의미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됩니다. 이유로 통합되고 나니까 국경이 의미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제권, 문화권이 통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전제하기 위해서 양쪽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그 체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미국하고 합의를 본 게 이제 한중 FTA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산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라가 달라진 거잖아요. 앞으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거나 그런 공단 안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분명히 메이드 인 ROK가 되겠죠. 근데 ROK가 아니라 북한제가 되는데 그 북한제 제품에 대한 FTA를 중국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거죠.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찌됐거나 생산업, 제조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제조업을 일으킬 만한 역량, 자본, 기술이 없잖아요. 그걸 한국이 대줘갖고 합작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면 한중 FTA에 의거해서 한국산이 받는 세제 대우와 관리를 그대로 다 승계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반기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내지는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교류 사업들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북한은 부담이 없어요. 개성공단에서 나중에 북한제로 찍히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팔릴 수 있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우리랑 똑같은 FTA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원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요, 일정 시점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길을 쓰고 우리를 방해하네? 이러면 또 한민족은 어떤 DNA가 있냐? 오이씨, 이 새끼들이 우리 통일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린 통일해야지. 요렇게 돼. 요게 한민족 DNA라고. 하지마, 그러면. 청개구리야. 아니, 할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원래 생각 없었는데, 야, 이 새끼들 길을 쓰고 반대하네? 이거, 이유가 있는데? 야, 그럼 통일해야 돼. 이게 저는 한민족 DNA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지금 통일에 생각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영원히 이렇게 분단돼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사람들 아예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어. 그런데 자꾸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 통일하면 안 됐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뭐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앞으로 북한 통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헤게모니가 우리 주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통일되면 삼만 시대 간다. 오늘 아침엔 좀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네. 딴 내 주식만 빠져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북주 같아. 주식을 생각할 때 남북 통일되면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오르지. 통일을 뭔 하게 소리야. 되면 3만 5만도 갈 수 있다. 요 가능성을 확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개떼같이 또. 그렇지. 개떼같이. 야, 그냥 어떻게든 시켜. 통일시켜. 주식 오르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나는 사실 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야, 북한이 땅이 노다지야, 노다지. 야, 땅값 쌀 때 우리가 빨리 가서 선점해야 돼. 이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귀신같이 돈 냄새 먼저 맡는 사람들. 그래서 흡수 통일을 무서워하는데 이제 앞으로 북한의 금싸라기 같은 땅들을 정은이가 또 다 토지 임대업 해가지고 먹고 살 생각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거나 내수도 늘어날 수 있고요, 제조업도 부강하게 갈 수 있고 생산 인력, 고급 생산 인력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SOC도 엄청 해야 돼.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빨리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북한에 있는 철 원광석에 무연탄에다가 히토류만 가지고도요, 그것만 우리가 가공해서 팔아먹어도 대박이야. 주가 부양된 것 같고 얘네들 먹여 살립니다. 아.